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배달 중에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일까요? 아니면 산재사고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황스럽고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배달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사실들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배달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 중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교통수단과 관련된 사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이 경합을 하는 관계가 되게 됩니다. 둘 다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회사에서 혹은 병원에서는 개인 과실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산재보험이 보상이 조금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과실이 더 커서 사고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 신청을 해서 500만 원, 몇천만 원의 보상을 획득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배달이나 택배, 플랫폼 종사자들의 산재 신청 현황을 보면은 추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산재 신청 건수가 적느냐 이런 거를 분석해 봤을 때 배달 기사님들이 산재 안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자동차 보험이 훨씬 간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사업주로서 책임이 있는지를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주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럼에도 산재로 신청하는 게 훨씬 보상이 많은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건 너무 아까운 거죠. 산재는 과실료를 반영하답니다. 내가 실수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과실료도 있잖아요. 100대 빵이 아닙니다. 과실이 크면 클수록 자동차 보상금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산재는 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산재 보상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을 경우 유족급여 장려비를 지급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자동차 보상에 관련 유족 보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사보험과 공보험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공보험 중에서도 보상금 자체 액수는 산재보험이 제일 큽니다. 자동차 보상과 비교해봤을 때도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다만 두 가지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자동차보다는 산재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고를 어디에서 몇 시에 당했다라는 재발생 경위서 신청서만 한 장 내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줍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거 자료는 내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보존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보통 다쳤을 때는 경황이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바로 병원에 가시는 상황일 테고요. 그 병원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라는 말씀 한마디를 남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그 의무기록의 기록 자체도 증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연히 자동차 보험회사에게 인지를 시키시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지는 치료를 받고 퇴원 시점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굳이 자동차 보험회사 연락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현장에 사고 사실이 발생했다라는 그 자체를 확인시키기는 되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산재는 그 이후에 신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은 딱히 없고요. 현장 상황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 자료 정도만 남기셔도 혹은 그게 안 된다면은 병원에서 왜 병원에 왔는지에 대한 내원 경험만이라도 한 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그렇게 잘 볼 수 있습니다. 배달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경미한 사고예요. 그렇다면 자기 보험사에 전화를 거셔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일단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그 사실을 인지한 것 자체가 증거자료, 정황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산재 신청을 얘기했을 때. 그리고 나서 가능하면 경미한 상처라도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상 사고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라는 의미를 삼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바로 병원을 가셔서 진단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병원의 내원 경위도 한 줄 남겨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면서 당시의 사고 상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나의 과실이 커서 사고가 났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자동차 보험 대신에 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고요. 설사 내 과실이 적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고려하시는 게 좋은데 막바로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 3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 시간 동안 천천히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치료를 받고 나서 퇴원하실 때쯤에 신청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퇴원했을 때까지의 치료비는 일단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산재 신청을 하고 접수돼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사고일 경우에는 한 달 내지 아무리 길어도 2달 내에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때 치료비 환급을 산재 신청으로 받을 수 있고 휴업급여는 최초의 사고가 난 날로부터 돌아가서 이때부터 받을 수 있는 큰 차이 없습니다. 입원이냐 통원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요양이냐가 중요해요. 다만 부위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다리가 골절이 됐다라고 해서 당분간은 입원 치료를 받겠지만 그 이후에는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통원 치료 기간도 집에 있는 기간도 휴업급여 기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치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간 날만 휴업급여를 줍니다. 그 차이는 좀 명확히 인지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달 관련 일을 하시는 종사자분들에 관한 산재 얘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사고가 많이 나시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인데요. 사고가 났을 경우 어렵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냥 자동차 보호도 신청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가능한 산재 보호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이 차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주위에 배달 관련 종사자분들 계시면 공유해 주시고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십시오. 저희 노무의 관리이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